2020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나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202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한순간에 바꿔버렸고 이 사태가 끝난다 해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를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트렌드의 변화를 읽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도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 트렌드 코리아는 매해 그해 띠동물이 포함되도록 하는 장명 전통을 따르고 있죠. 2020년에는 마이티 마우스라 명명하고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빛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트리밍 라이프, 초게이너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그린간 등으로 나눠 올 한 해를 조망했었는데요. 2021년은 신축년, 바로 소의 해입니다. 소는 코로나 시대에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모두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라는데 이 백신이라는 말이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카우보이 히어로로 정했는데요. 소를 직접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날뛰는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 카우보이들처럼 광우처럼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았다고 하네요. 과연 2021년 소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를 종식시킬 백신이 개발될 것인지, 코로나로 변해버린 2021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트렌드 코리아 2022를 통해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이노믹스입니다.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 형태의 경제 형태가 있겠지만 업종별로 대면성이 높아 초기에 강한 타격을 입지만 다른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내과나 소아과, 치과 같은 병원, 뮤지컬 공연이나 테마파크, 미용실, 학습지, 과외 등이 V자형으로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면성이 높은데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해 가장 타격이 큰 유형으로 헬스클럽이나 대형마트, 해당 소비가 긴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이나 면세점, 외국인 대상 성형외과 등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완만한 회복 U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면성이 높아서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만 소비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자리잡아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바로 회복을 보일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식당, 카페, 술집, 극장 등은 W자형으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트렌드에 부합해 성장하던 상태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그 성장이 가속화된 온라인 쇼핑, 배달, 배송 같은 비대면 유통이나 기존의 소비 인구가 증가하던 캠핑, 골프, 홈트, OTT 서비스 등이 S자형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반사적 수요나 소위 보복 소비 등으로 인해 특수를 누렸던 화상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태블릿, 사치품, 가정용 가구, 대형 TV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매출이 바로 곤두박질 치지는 않지만 꾸준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V자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회복과 하향 침체가 공존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 세 차례의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상위 25%에 속하는 기업의 주가는 평균 6% 상승한 반면 하위 25% 기업의 주가는 약 44%가량 하락했었습니다. K자형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코로나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 정부 역할의 균형 회복, 각 조직의 변화 대응 역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드 홈입니다. 집과 동네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트렌드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의 기능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로 레이어드 홈이라는 트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집의 기본적인 기능이 강화되면서 스타일러나 공기청정기 같은 위생가전, 책상, 책장 같은 가구, 인테리어 정보 공유 플랫폼 오늘의 집 같은 인테리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호텔 같은 집, 갤러리 같은 집, 리조트 같은 집을 꾸미는 호텔 아이템이나 소비자의 삶 전체를 케어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로봇 등을 활용해 프리미엄화되는 집의 기본 기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집에서 학습, 근무, 쇼핑, 취미, 관람, 운동 등 전에 없던 활동을 수행하면서 다기능화되는 집의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응용 레이어,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집 근처, 술세권으로 경제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확장 레이어 등 최근에 집이 보여주는 층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레이어드 홈 트렌드는 미래 주택 공간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변화하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역시 점차 변해가겠죠. 생각이 변하면 미래도 변하는 법, 미래 소비산업 변화의 요람은 단연컨대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어릴 때부터 광고 시장, 금융 등 자본주의적 요소에 친숙하고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성장한 것이죠. 시장의 이윤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자본주의 퀴즈들은 광고에 관대하며 이를 이용할 줄 압니다. 때문에 PPL 혹은 앞광고는 넘어가지만 협찬을 숨기는 뒷광고에는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이른바 플렉스라고 불리는 과시형 소비를 할 때도 렌트할 것과 구매할 것을 구분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찾아 최저가로 구매하는 등 나름의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행복은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할 줄 아는 자본주의 퀴즈들은 새로운 경제관념으로 무장한 채 브이노믹스와 그 이유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침없이 피보팅입니다. 피보팅이란 원래 축을 옮긴다는 뜻의 스포츠 용어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의 모든 국면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그 차이점을 본다면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존의 혁신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전략 방향을 수시로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애초에 온라인 데이팅 영상 사이트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관련 영상을 올리지 않자 아예 개인들이 찍은 영상을 쉽게 올리고 감상하는 사이트로 전환해 성공 신화를 이룬 유튜브,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출발했다가 스트리밍 기반 온라인 영화 플랫폼으로 사업을 전환한 넷플릭스처럼 시장 반응을 보며 사업 모델을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기는 부실한 기업을 속아내는 자본주의의 정리 메커니즘이라고도 말합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변화하는 행동 양식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롤코 라이프입니다. 1995년 이후에 출생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세대인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반짝하고 지나가는 짧은 유행에 우르르 몰려가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 즐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놀거리로 넘어가는 모습이 놀이기구를 요리조리 갈아타는 모습과 무척 닮아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듯 자신의 삶을 즐기는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롤러코스터 라이프, 줄여서 롤코 라이프라 이름 짓고 이들을 롤코족이라 부르고자 하는데요. 이 젊은 소비자들은 유행하는 이벤트나 챌린지에 자발적으로 합류하고 하나의 유행이 끝나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차한 후 다음 유행으로 서둘러 갈아탑니다. 달고나 커피와 아무노래 챌린지는 롤코 세대가 원하는 짧게 즐기고 빠지기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죠. 하지만 롤코 라이프는 이제 소수 젊은이들의 변덕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시장의 일반적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버거킹의 4달러 광고와 농심의 새우깡 광고 역시 밈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대박을 터뜨린 좋은 예가 되어주죠. 이제는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100% 완벽한 마케팅보다는 미완성일지라도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쇼케팅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입니다. 운동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등산로에는 형형색색의 레깅스를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고 소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프나 서핑 등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요즘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트렌드가 단순히 활동 자체로 끝나지 않고 패션, 인증샷, 챌린지 등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개인의 성장까지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운동 열풍은 자기관리에 투철한 MZ세대, 다시 말해 밀레니얼, Z세대의 세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운동의 일상화는 소비자가 시간을 소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성취와 경쟁에서 즐겁고 건강한 가치를 찾는 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죠.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할 라이프 디자이너는 누가 될 것인가? 결국 미래 시장의 승패는 이러한 가치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일 겁니다. 일곱 번째는 N차 신상입니다. BTS의 RM에게 중고 바지를 팔았다는 사연이 한때 SNS를 도배한 적이 있었죠. 글로벌 톱스타가 택배비까지 챙겨 중고 거래를 한다는 사실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중식의 대가 이연복 셰프는 본인이 쓰던 조리기구를 중고로 내놨고 걸그룹 걸스데이의 소진이 예능 프로그램 온앤오프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연예인들도 스스럼 없이 나설 만큼 중고 거래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마켓의 급성장은 남이 사용한 흔적이 있는 깨름직한 물건이 아니라 사용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쓸만한 물건이며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 높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또 소비 기준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죠. 몇 번
번째 받아 쓰더라도 새 것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고품을 N차 신상이라 말합니다. N차 신상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안 쓰는 물건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명품이나 한정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리셀은 MZ세대의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N차 신상의 거래 플랫폼은 마케팅놀이, 댓글놀이는 물론이고 보물찾기의 매력에 빠진 소비자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중고시장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단지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능을 넘어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는 CX 유니버스입니다. 고객이 접하는 상품과 브랜드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넘쳐나는 소비자 정보 속에서 고객 충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성을 쫓는 소비자를 위해 브랜드를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고객 경험, CX, 커스터머 익스피어리언스의 총체적 관리입니다. CX가 단편적인 부분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때 이를 CX 유니버스라 부를 수 있는데요. CX 유니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 흐르듯 매끈한 심리스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의 자발적 데이터 제공 경험을 유도하며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블 유니버스처럼 팬덤을 만들고 고객의 브랜드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 2021년을 CX 고객 경험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나를 꽃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꽃일까? 혹은 색깔이라면, 브랜드라면? 최근 다양한 유형의 자기 진단 테스트가 대유행이죠. MBTI, 꼰대 레벨, 학과 테스트 등 각종 자기 성향 유형화 테스트가 급격히 유행하는 것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진짜 자아를 찾으려는 현대인의 갈구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는 스스로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일컫는 레이블링 게임은 자신에게 스스로를 규정하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해당 유형이 갖는 라이프 스타일에 동조하고 추종함으로써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게임화된 노력을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이런 브랜드를 구매하는 걸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제 브랜드는 브랜드 정체성과 타깃 고객의 자기 특성이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자발적인 정체성의 동일시를 이룰 수 있을 때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는 휴먼 터치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조명받은 트렌드는 단연 언택트 기술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택트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휴먼 터치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죠. 진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휴먼 터치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적인 손길을 기술로 만들거나 기술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상품 개발, 마케팅, 서비스, 영업, 고객 관리 전반에서 인간적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휴먼 터치는 대단한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세계적인 큰 기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마음에 다가가는 진정성을 가진 조직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스토리를 가진 상품 개발,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추구하는 마케팅,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통한 고객 관리 등은 휴먼 터치의 주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기본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변화의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최대한 간략하게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정리해봤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트렌드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시도하고 실패든 성공이든 거기서 배워 다시 시도하는 일입니다. 곳곳에서 규모 축소와 폐업 소식을 듣는 요즘입니다. 생존을 위해 견디고 변화하는 데 있어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